서울은 66만 3천원, 경기도 65만 3천원, 인천은 63만 2천원, 울산은 82만 5천원, 전북은 53만 6천원.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테이거입니다. 노후 대책 모두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후 대책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연금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고요. 또 하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 한 달에 30만 원에서 26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각종 노인 일자리에 대한 내용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부터 65세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법적 노인입니다.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혜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어떻게 받느냐, 받는 사람들의 차이가 27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전국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입니다. 약 12년 2개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렇게 147개월이다. 그리고 평균 수급액은 61만 3천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가장 길게 낸 곳,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 그리고 경남이었습니다. 157개월, 세종은 140개월, 대전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143개월 정도였습니다. 수급액입니다. 월 평균 수급액인데요.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울산이었습니다. 82만 5천 원. 다음은 서울이었는데요. 66만 3천 원, 경기도 65만 3천 원, 인천 63만 2천 원, 전라북도 53만 6천 원, 전남 53만 5천 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받을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수급액 318만 5천 원, 그리고 최저는 1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려 27배. 서울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은 308만 6천 원,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11만 6천 원, 경기도 최고 311만 원, 최저 12만 8천 원.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 소득도 문제였지만 기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적기 때문에 수급액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도 차이가 났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6만 9천 원 정도를 받았고, 서초구에서도 86만 원, 송파구 77만 4천 원.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노인 일자리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만 콕 집어서 살펴보면 올해 109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 내년에는 115만 개까지 확대됩니다. 약 10.4%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익형 올해까지는 69만 2천 개였는데요. 70만 9천 개까지 늘어납니다. 17,000개 늘어나는데요.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공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29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1년에 11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습니다. 이 일자리가 내년에는 69만 개에서 70만 9천 개까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도 있는데요. 올해는 17만 1천 개였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20만 7천 개, 약 3만 6천 개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일부는 60세 이상도 일할 수 있습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3만 4천 원, 1년에 10달 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있고요. 연차 수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성,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사업인데 가정이라든지 세대 간의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 이런 곳에 참여합니다. 6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일합니다. 자, 이 중에서 또 하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아이 돌봄 서비스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일자리가 현재까지는 조금 적습니다. 맞벌이라든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입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예산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여기에는 한 달에 34만 원, 약 5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3만 5천 개에서 23만 6천 개, 이렇게 1,000개 정도 늘어나는데요. 민간형은 말 그대로 민간입니다. 공동체 사업단이나 취업 지원, 현장 실습 훈련이나 고령자 친화 기업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공동체 사업단인데요. 연간 267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단, 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서비스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또는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내년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779만 명 정도가 내년 대상이 되는데요. 기준연금액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약 43만 명 정도 올해보다는 증가하는데요. 올해는 736만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79만 명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연금액도 34만 2,510원에서 34만 9,360원까지 2% 인상되었으니까 기초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이 정보 참고하시고요. 내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 받아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반드시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한 달도 빠뜨리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신청하면 그 전에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 소급 안 됩니다. 꼭 내 생일 한 달 전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정말 많은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고 모르시거나 아니면 내년에 이제 내가 65세 이상이 된다. 이때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꼭 체크하시고 빠뜨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별 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원까지 치매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잇몸, 아랫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 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